사랑하는 한주시민들, 앞에라도 찍으면 되잖아. 저는 오늘 한주시 의회와 함께 점점 참담해지고 있는 인천 경제를 회복시키고 한주 시민 여러분에게 기본적인 삶을 안겨드리기 위한 인생 회복 생활 안정 지원 정책을 설명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각종 경제 지표는 우리나라가 얼마나 위기에 처해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기화되고 있는 경기 침체에서의 지난해 말 터진 부산형 쇼크로 전국까지 불안해지면서 파주 시민은 물론 대한민국 국민들의 삶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23년 폐업자 수가 98만 6천 명으로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06년 이후 가장 많았고 특히 소상공인의 폐업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또 한국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2024년 12월 수시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최대치로 떨어졌고 자영업자의 대출 규모는 사상 최대치인 1,064조로 늘었으며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소상공인들이 재난과도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경기 불황이 더 심해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기업체들의 부정적인 경기 전망이 역대 최저 기간 계속되고 있고 유통업체의 16.3%가 2025년이 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으며 소상공인들 역시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소비심리 위축과 고물가 지속, 고금리에 따른 가계부채 부담 증가는 여러 문제점에서의 환율이 치솟고 있으며 내수 경기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신호 자체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소비인자 특별 대책과 지방물가 안전관리 등은 민생 상황을 봐가면서 적절한 대응 조치를 검토하겠다고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럴 때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비롯한 많은 시민들이 이대로 살기 힘들다고 하소연하는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내수 경기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대한 빨리 민생 회복을 위한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이에 파주시는 오직 민생을 위해 오로지 시민만을 바라보며 파주시민 1인당 10만 원의 지역화폐를 파주시 민생회복 생활안전지원금으로 오는 1월 21일부터 지급하겠습니다. 민생경제가 어려울 때 지방정부와 협력하는 지역 내에서 돈이 돌게 해 소상공인을 살리고 민생경제에 활력을 쓰는 일입니다. 파주시가 2023년 1월 전국 최초로 에너지 생활안전지원금을 지급한 일도 2024년 지역화폐인 특혜의 한도액을 최대 100만 원까지 올린 일도 모두 오직 민생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민생회복지원금을 시민 모두에게 지급하는 것은 팍팍한 가계경제에 보탬이 되고 민생경제에 활력을 더하는 일이라 모든 시민이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밑바탕을 마련하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 파주시는 민생회복 생활안전지원금 520억 원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편성해 바로 오늘 파주시 의회에 제출하고 1월 21일부터 파주 시민 모두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민생이 어려울 때는 신속이 생명입니다. 설 명절 전후로 파주 시민 모두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철저하게 준비해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올해에도 변함없이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며 시민 여러분께서 편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십시오. 파주시와 파주시의회가 여러분의 삶을 지켜내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한 김경민 파주시장의 기자회견을 발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대성 파주시의회 의장님께서 기자회견을 발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주시 의회의장 박대성입니다. 민생회복 생활안전지원금은 단순히 민간적 지원에 그치지 않고 설 명절을 앞두고 시민 여러분께
지역의 작은 희망과 위로를 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저희 파주시의회는 이번 민생회복진흥원 예정된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신속하게 심의해 시민 여러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생이 어려울 때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앞장서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파주시의회는 파주시와 함께 긴급 생활안전지원금, 그다음에 지역 앞의 한도 확대 등 민생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번 지원금 또한 파주시민 여러분의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중요한 절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지금의 어려움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러나 함께라면 이 위기를 극복해 낼 수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며 민생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민생 회복 생활안전지원금 지급이 시민 여러분의 가게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라며 아울러 지역 경제 회복 및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박대성 파주시의회 의장님의 기자회견은 발표였습니다. 다음은 기자님들과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10분간 진행할 예정입니다. 시간 제한으로 인해 질의하지 못한 분들께서는 추후 언론팀으로 전달해 주시면 별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하시기 전에는 먼저 소속 매체와 성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기자님께서는 먼저 손을 들어주시며 마이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먼저 손 드신 분 쪽 먼저. 파주시 이상현 기자입니다. 우선 파주시가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이 타 지자체에도 귀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생기여금 10만 원을 보편적인 복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혹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을 위한 차등적 차원의 지원 정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있다면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은 민생지원,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파주시는 앞으로도 선별적 지원을 하지 않을 겁니다.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고 있고요. 누구나 소득에 상관없이 파주 시민이면 기준일에 저희하신 모든 시민들께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기자님들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 문화일보의 김중국 기자입니다. 저 두 가지만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민생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런 정책까지 펼치신 건 이해가 되지만 일각에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 아랫돌 빼서 윗돌 괜다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뭐 포퓰리즘, 뭐 퍼주기 논란까지 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그 대응 논리가 좀 궁금하고요. 또 하나 궁금한 거는 이게 올해 사실 그 예산 통과도 시의회에서 반대가 많아서 상당히 어렵게 통과를 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20억 이게 시의회하고 사전에 어느 정도 지금 협의점을 찾으신 다음에 오늘 발표하신 건지 아니면 오늘 발표하시고 나서 이제 앞으로 협의를 해 나가실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예산이. 예, 두 번째는 의장님이 설명해 주시죠. 네. 시장님께서 먼저 이 추경 편성에 대해서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서 저한테 말씀드렸고 그 결심을 하고 난 다음에 재정경제실장님께서 시의회를 방문하셔가지고 의원님들을 다 모인 상태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의원께서는 이제 선별적 복지도 한번 의견을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참여한 우리 대다수 의원들께서는 보편적 복지를 지급하는 게 맞다. 그래서 그렇게 대다수 의원들 다 동의를 하는 상태입니다. 그 첫 번째 질문 좀 예, 첫 번째 질문은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지금 민생이 어렵고 삶이 어려울 때는 공공재정이 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예전에 보면 뉴딜 정책이나 다 어려울 때 정책을 SOC 투입하거나 복지 분야에
투입하는 했을 때는 대리적인 경제 공황이나 불안이 없을 때 그것을 재정이 공공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시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파주시는 당연히 저희가 이 520억이라는 재원이 허투루 쓰여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에너지 생활 지원금을 지급했을 때 지역 경제, 지역 화폐를 지급했더니 이 부분들이 경제 지역 경제에 큰 마중물 역할을 했습니다. 이 또한 520억 오늘 이번에 지급한 건 520억 정도 되는데 이게 지역 경제나 우리 시민들의 마중물의 역할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음 스프라이드 뉴스의 정명달 기자입니다. 그 시장께서 발표하신 내용 중에 2023년 휴업자 수가 98만 6천 명, 2006년이 가장 많았고 24년 12월 소비 심리가 팬데믹 이후 최대치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는 더욱더 심해질 거라고 모두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파주 시민들에게 10만 원씩 재난기획금을 지급하는 것은 말씀하셨듯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지막 역할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 질문은 무엇이냐면 파주시 관내에 자영업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상공인도 많고 자영업자도 많고 이분들을 위한 파주시의 어떤 대책이나 정책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오늘 기사리는 사실 이제 민생회복 지원금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올해 예산 통과된 금액이 사실 가장 최대치로 통과시켰습니다. 2조 1,500 얼마죠? 1,540억 원 정도 되죠? 예, 지금 최대치로 통과를 시켰고요. 이게 경기도 내에서도 상승률을 보면 7%가 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최상위권에 있고요. 파주시는 앞으로도 재정을 긴축재정이라는 유명하에 수소 재정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는 확대 재정으로 가야 되고요. 이게 파주시 기준이고 복지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전부 예산이 늘었습니다. 기업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 예산에 좀 따로 있고요. 오늘은 사실 거기까지 드리기까지 시간이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의에서 하시는데요. 혹시 오늘은 말씀드린 것처럼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 지급과 관련된 내용인데 가능한 원리에서 그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투데이경제 이유수 기자입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 생활안전지원금 지급이 520억인데 이에 대한 이제 순수 효과를 기대하고 지급을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520억 플러스해가지고 순수 기대 효과는 어느 정도가 되는지 궁금하고 또 이거를 어떻게 평가하고 측정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 저희가 예전에 벌써 이제 작년이 됐네요. 작년에 이제 전국 최대로 지역 화폐 발행을 했거든요. 그게 한 400억 정도 아마 예산이 들어갔을 건데 지금 또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파주시만 효과가 아니라 이게 지금 용역을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결과가 나오면 지역 화폐에 대한 수수 효과가 아마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 그거 나오기 전에 좀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 저희가 우리 파주시가 에너지 재난 지원금을 받았을 때 지역의 몇 달간 지역 경제가 굉장히 원활하게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520억을 주지만 이 수수 효과는 굉장히 크리라 생각합니다. 다음 혹시 하실 분 계십니까? 예, 헤럴드 경제 박수산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2차 추경은 원포인트로 520억은 요거를 편성하기 위한 추경이신지, 그 다음에 하나는 이러한 보편적 복지로 하려면 복지부하고 상의해야 될 내용은 아닌지 그게 궁금합니다. 네, 원포인트 예, 의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시장께서 의회를 방문하셔가지고 이렇게 충분히 설명했고요. 그래서 의회는 신속하게 1월 7일날 본회의와 예결회를 열어서 추경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당연히 상의를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중앙정부하고 그러나 항상 지방정부의 재정에 대한 그 독립성이나 이 부분들도 지켜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기자님. 네, 경기 오효석 기자입니다. 첫 번째는 재원 충당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아까 나온 질문이긴 한데 결이 달라서 다시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의회 내에서는 스킨십 과정에서 혹시 어떠한 이견이 있었는지, 특히 여야 과정에서 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원은 이미 지금 확보돼 있고요. 반드시는 제가 눈에 말씀드리지만 소극적으로 재정 운영하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부족하면 저희가 우리 반드시가 복지나 이런 부분이 부족하면 지방채 발행도 적극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지방채까지 갈 상황은 아니거든요. 예. 시의회에서 사장님한테 한국적 의견이 선별적 복지도 검토해서 어땠냐라는 의견을 잠깐 냈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 당을 떠나서 대다수 의원들이 보편적 복지에 찬성을 했고 빨리 진행하는 게 맞다고 했습니다. 특별한 이견은 없었습니다. 시간이 거의 얼추 다 돼가는 것 같은데 양해해 주시면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받고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뉴스중에 전기자입니다. 지금 경기도 의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경기도가 재정 차입도가 한 61%, 그다음에 파주시가 재정 차입도가 몇 프로인지 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교부금을 갖다가 주는 거는 좋은데 과연 이 자원이 어디서 나오는 건지, 중앙정부에서 이 교부금이나 이런 걸 받는 건지, 아까 또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지방재발, 이거 전부 시민들의 빚으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중앙정부의 협의 없이 이렇게 이 시민들한테 지원금을 주시는 건지 그거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시에서 수출하는 이 민생회복 지원금에 대해서 어떤 중앙 정부와 꼭 협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자정경제실장님과 듣기로는 잉여금에서 이 지원을 마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논리로라면 지방정부는 할 게 없습니다. 뭘 하겠습니까? 중앙에서 다 하고 그 지방자치 안 하면 되죠. 지방정부의 재정 예산권이나 예산 편성권에 존중받아야 하고요. 앞으로 그게 가야 됩니다. 자꾸 너무 이걸 중앙정부에 예속돼 있는 그런 시각으로 보시면 그럼 지방정부나 예를 들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을 좀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재정을 말씀드렸는데 그 재정은 저희가 지금 아직 충분합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은요 다 끝나신 분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고요. 앞서 안내해 드린 대로요. 오늘 혹시라도 미처 질의하지 못하신 부분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요 언론팀에 전달해 주시면 별도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파주시 민생회복 생활안전지원금 지급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여러분 못하신 분 한 분만 더 할까요? 그만해. 한 분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에 대한 보명을 폐업자 수가 우리 국정의 수치 같은데 한국 경제협회에서 나오는데요.
하루시에 그 폐업자 수가 굉장히 나오고 그래서 이게 인생의 행복을 위한 자연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거라면 하루시에 어떤 경제 지수가 좀 부족한 것 같으세요. 그 단순하게 되어버리시면 인생의 시대가 버리시면 그래서 지금은 저희는 개인차를 위기가 많은 데이터를 지키시는 건데 한시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부분들은 한시가 지금 먼저 시작을 했지만 전국적으로 이 부분들이 확산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시가 성공에 서서 맨 앞으로 지금 시작하게 되면 그 데이터를 필요하시면 저희가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어린이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